배국의 레전드 리베로 임명옥 1억 5천만원 계약 속 숨겨진 쓸쓸한 이야기. 레전드 최강 리베로 원조 클래식 임명옥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이러한 존경의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2025년 FA 시장에서 그 전설은 1억 5천만원이라는 숫자로 요약되며 충격적인 이면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FA 협상 기간 막판 단일 연봉 1억 5천만원 계약. 이마저도 잔류가 아닌 트레이드를 전제로 한 명목상 계약이라는 점에서 팬들 사이에선 최고의 선수를 헐값에 떠넘긴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명옥의 새 소속팀으로 지목된 곳은 IBK 기업은행 알토스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트레이드의 반대급부가 선수가 아닌 현금 플러스 신인 지명권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레전드 선수의 가치가 이렇게 평가절하될 수 있는지, 도로공사의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명옥 계약의 전말과 배구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견된 갈등, 도로공사와 임명옥의 계약 분쟁. 임명옥과 도로공사의 계약 갈등은 올해 FA 시장이 열리기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도로공사 본사 측에서 셀러리 캡을 3에서 4억 원 줄이라는 지침을 배구단에 전달하면서 상황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2025 시즌 강소희 영입에 8억 원을 투자하면서 배구단과 본사 간 소통이 어긋났고, 보상금 지출을 문제 삼은 본사는 결국 구단에 비상령을 내렸는데요. 그 결과 팀 내 유일한 FA였던 임명옥은 동결은커녕 삭감을 피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임명옥은 초반부터 연봉 삭감도 감수할 테니 도로공사에 남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배구단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임명옥 역시 계속 이럴 바엔 도로공사에서는 뛰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히게 됐다고 합니다. 도로공사는 뒤늦게 사인앤 트레이드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몇몇 팀과 논의는 있었지만 나이와 몸값, 보상 조건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감일이 다가오자 도로공사는 마지막 카드로 1억 5천만원의 형식적인 계약을 맺고 임명옥을 트레이드용 자산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으로의 이적과 충격적인 트레이드 조건. 현재 임명옥의 유력한 새 소속팀으로 거론되는 구단은 IBK 기업은행 알토스입니다. 임명옥이 이적할 경우 IBK는 경험 부족이었던 리베로 자리에 리그 최강 수비를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부분은 트레이드의 반대급부가 선수나 베테랑이 아닌 현금 플러스 신인 지명권으로 협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사실상 도로공사가 최고의 리베로를 단기 수익과 장기 투자로 넘긴 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수를 주고받는 일반적 트레이드와는 달리 현금과 지명권은 직접적인 전력 보강이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팬들 사이에선 전력 약화를 감수한 매각이라는 날 선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커지는 위복, 임명옥과 구단 간 불화설. 계약 과정이 지연되면서 팬들 사이에선 임명옥과 구단 간 갈등설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강소희 영입에만 팀이 몰두하느라 내부 레전드는 챙기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명옥이 잔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제안을 받지 못한 점, 협상 내내 언론 접촉이 제한된 점 등도 팀 내부 분위기가 이미 틀어졌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성취와 구조적 한계에 대비, 임명옥은 2024-2025 시즌 종료와 함께 V리그 역사상 최초로 6번째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가 됐는데요.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리그에 대한 충성, 기량 유지, 팀 내 비중이 20년 가까이 유지돼야 가능한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 대기록은 리그 역사에 남을 최저연봉 계약과 트레이드설이라는 구설적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즉, 최장수 FA는 만들어졌지만 그에 걸맞은 보호제도나 보상체계는 전무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단지 도로공사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배구의 시스템이 얼마나 베테랑 보호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례적인 계약 구조 분석. 이번 임명옥의 계약 및 트레이드 구조는 엄밀히 말해 FA 계약도 일반 트레이드도 아닌 제3위 형태인데요. FA 협상 종료 하루 전 임시 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드를 전제로 선수 계약을 빌드업했다는 점에서 구조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구단이 FA 선수의 권리를 우회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다른 FA 협상에서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전략적 영입. IBK 기업은행은 최근 몇 시즌 동안 리그 중상위권에서 머무르며 꾸준한 도전자는 되지만 확실한 강자는 되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공격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받았지만 리시브 안정성과 수비 조직력이 늘 약점이었고, 이는 플레이오프 이상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번 임명욱의 영입 추진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전략적인 카드입니다. IBK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가장 크게 보완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리베로 자리의 불안정성인데요. 특정 선수가 확실한 수비 중심축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수비 리듬이 흔들리고 세터의 안정적인 패스 조율이 무너지며 전체 공격 전개 흐름이 끊기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임명욱의 영입은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명으로 해결 가능한 전술적 축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지는데요. 게다가 그녀는 단순한 베테랑이 아니라 세트당 리시브, 디그, 리그 유일의 리시브 효율 50% 이상이라는 현역 최강 수비 지표를 가진 선수입니다. 즉시 투입 가능한 최고의 무기인 셈입니다. IBK의 선택, 양날의 검. 하지만 IBK 입장에서도 이번 트레이드는 양날의 검일 수 있는데요. 임명욱은 리그에서 손꼽히는 베테랑이지만 올해 한국 나이로 40세입니다. 이제 팀은 단기적인 전력 상승과 동시에 그녀가 은퇴한 이후에 후속 플랜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습니다. IBK는 이 트레이드를 통해 단순히 수비력 강화를 넘어서 팀 구조 개편의 기준점을 세우는 작업을 병행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임명욱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얻으면서도 그녀의 경험과 노하우를 팀에 이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로공사의 위기, 재정 문제와 전략적 패배. 도로공사는 한때 배구단 운영에서 안정성과 조직력의 대명사로 평가받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시즌 동안 감독 교체, 선수단 개편, 조직 정비 과정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번 임명욱 트레이드는 그 일환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임명욱과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한 재정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강소희 영입에 따른 보상금 8억 원 부담, 본사와의 소통 오류, 그에 따른 셀러리캡 3에서 4억 감축 지침, 이 모든 요인이 얽히면서 도로공사는 팀 핵심이자 레전드인 임명욱과의 협상조차 자유롭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결국 이 트레이드는 단기적인 비용 감축과 장기적 리필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선택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팀의 리더이자 중심축을 내보내야 했다는 점에서 조직 내 긴장감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더십 공백과 팀 정체성의 위기. 임명욱은 단순한 수비수 이상의 존재였는데요. 구단 내 최다 연차, 경기장 안팎에서 후배들을 이끄는 조용한 리더, 베테랑으로서 코칭 스태프와의 다리 역할, 이런 상징적인 존재가 빠지면서 도로공사 내부는 새로운 리더십 구조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임명욱 이후 도로공사의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히 팀 내 분위기와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 중에서 누가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인지, 코칭 스태프는 어떻게 팀 통합을 이끌어낼 것인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트레이드의 전략적 분석, 승자는 누구인가? 이번 사인앤 트레이드는 표면적으로는 양 구단 모두에게 일정한 전략적 효과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IBK는 즉시 전력 보강 성공, 도로공사는 셀러리캡 정리와 신인 지명권 확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IBK는 단기전에서 승리했지만 장기전 대비가 필요하고, 도로공사는 재정 손실을 줄였지만 전력 약화와 팬심 이탈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를 매개로 두 팀의 향후 리그 성적과 조직 안정성이 얼마나 갈릴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트레이드 이슈 이상의 중장기적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욱의 배구 인생과 경력 재조명. 임명욱은 한국 여자 배구에서 리베로 포지션의 역사 그 자체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그녀의 배구 커리어를 살펴보면 2001년 실업배구 출범 당시부터 활약한 1세대 선수, 6회 연속 FA 자격 획득, 리그 최초 기록, 통산 리시브 효율 50% 이상 유지, 현역 최고 수준, 15시즌 이상 주전 리베로 포지션 유지, 현역 리베로 중 최다 경기 출전 기록.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한국 여자 배구에서 리베로라는 포지션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정립한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이렇게 우회적인 방식으로 팀을 떠나게 된 것은 많은 팬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베테랑 선수 대우와 FA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이번 사태는 한국 프로스포츠, 특히 여자 배구에서 베테랑 선수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명옥과 같은 레전드 선수가 FA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리그 전체의 시스템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셀러리캡 제도의 경직성, 구단의 재정 상황에 따라 갑작스러운 셀러리캡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베테랑 선수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는 구조, 원클럽 로열티에 대한 보상 부재, 오랜 기간 한 팀에서 활약한 선수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나 보상 체계가 없음, 나이 차별적 시장 구조, 40대에 접어든 선수들은 실제 기량과 무관하게 평가절하되는 경향, FA 제도의 형식화,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단이 제한적이어서 선수의 협상력이 약화됨. 이러한 문제점들은 임명옥의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향후 리그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팬들의 반응과 여론의 향방. 임명옥의 트레이드 소식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데요. 소셜미디어와 배구 커뮤니티에서는 도로공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전드를 이렇게 내보내다니 팬 마음은 안중에도 없나. 강소희에게는 8억 쓰면서 임명옥에게는 왜 이런 대우를. 현금 플러스 지명권 트레이드는 사실상 선수를 팔아넘긴 것. 도로공사 응원 20년 했는데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팬심의 이탈은 구단 이미지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관중 동원과 마케팅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적 개선과 미래 방향성.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자 배구 리그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베테랑 우대 조항 도입. 일정 기간 이상 한 팀에서 활약한 선수들에게 셀러리캡 예외 적용. 원클럽 인센티브 제도. 오랜 기간 한 팀에서 뛴 선수들에게 추가 보상 체계 마련. 은퇴 후 진로 보장. 구단 내 코치직이나 프런트 역할 보장. 팬 참여 확대. 프랜차이즈 스타 선정과 처우에 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선수 보호 차원을 넘어서 리그의 연속성과 전통을 유지하고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레전드의 쓸쓸한 이별. 임명옥의 도로공사 이별은 한국 여자배구에서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김연경 은퇴에 이어 임명옥의 팀 이적까지 리그를 이끌어온 큰 별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기거나 떠나고 있습니다. 임명옥은 IBK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팀을 이런 방식으로 떠나게 된 것은 선수 본인에게도 팬들에게도 아쉬움이 큰 일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적이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번 사례가 한국 배구의 시스템적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리그는 스타 선수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미래가 결정됩니다. 임명옥과 같은 레전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여자 배구는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